유태한 작가는 밝고 화려한 빨간색의 화풍을 통하여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화려한 색으로 작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직 생활 33년을 통하여 알차게 활동하는 그는 현재 광주 사생회 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아래 무등산 수박으로 유명한 금곡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놀이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여 웃기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운동하면서 다리를 다친 것을 계기로 마음의 우울과 슬픔으로 좌절하였습니다. 성장함에 따라 중학생 시절에 함께한 형의 도움으로 그림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여 그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과 슬픔이 마음 가득한 가운데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그림을 시작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기록한 유태한 작가는 이제 빨강색으로 태양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내면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태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80년대 초에 했던 작품들입니다. 80년 초에는 제가 대학 졸업을 82년도에 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졸업하고 나서 쭉 그렸던 작품들 같습니다. 예, 그때는 대학 시절이라든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화가라면은 정물화도 잘 그려야 되고, 풍경화도 해야 되고, 인물화도 해야 되고, 또 뭔가 좀 추상적인 작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식으로 작품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이렇게 쭉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아직은 학창 시절이고 뭔가 좀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라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랬던 인물이에요. 이 캔버스에다가 그 위에다가 어떤 오브제를 썼어요. 그 오브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 여러 가지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를 붙인 사람도 있었고, 토박을 붙인 사람도 있었고, 또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림들을 좀 독특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런 오브제를 많이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종이를 붙였어요. 종이를 이렇게 물에 불려가지고 녹여서 거기다가 이제 그 종이를 합쳐시켜서 거기다가 본드 가지고 혼합을 해서 여기다 밑에를 먼저 한번 싹 바릅니다. 이렇게 바르고 나서 그게 마르면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물감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 작품의 어떤 그 재질감, 그러니까 뭔가 작품 두툼하게 보이죠. 이렇게 밑에다 좀 붙여놨기 때문에 두툼해 보이니까 좀 뭔가 묵직하게 보이죠. 그런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밑에 종이로 이렇게 만든 그런 오브제를 사용해서 좀 붙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예, 제가 여행을 2000년도, 아니 98년도, 2000년도, 98년도에 처음 중국에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매년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 해외 다니면서 그랬던 작품 중에 한 작품인데, 상당히 그때 당시도 조금 전에 했던 그 작품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떤 마티에르,
그 질감을 중요시하면서 그랬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래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매끄럽고 신사적이고 그런 느낌보다는 좀 오래되고 된장국 같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작품을, 그런 형태의 어떤 그 표현을 상당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또 돌아와서 보니 선생님 그림이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이렇게 연세가 드셔도 되게 열정적이시고 그림에 대한 게 그렇게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바닷가의 마을이죠. 그 마을을 이렇게 가서 스케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이게 큰 마을 아니라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 마을을 스케치를 같은 곳을 한 20여 장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나타난 그림들이 이제 원래 보면은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 그것이 하나씩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게 돼요. 즉 빼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단순화가 되더라고요. 단순화 되면서 거기에 나타난 것이 어떠한 길의 형태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소나무를 쭉 그리다가 갑작스럽게 그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런 생각들을 갑자기 문득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그 자체, 삶의 어떤 인생의 길, 삶의 길, 그 다음에 놓여있는 길, 일반적인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그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작품 역시 이제 길인데, 그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놓여있는 길, 이 차가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고 이렇게 하는 길, 그런 길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또 바다에도 바다의 길이 있잖아요. 하늘에도 길이 있고. 근데 그런 어떤 놓여있는 길도 중요하지만은 그 놓여있는 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어떤 인생,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평생도 하나의 길이잖아요. 그런 길을, 놓여있는 길에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좀 집어넣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현실과 어떤 이상과 같이 만나,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쭉 했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랫동안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마가 좀 바꿔져 있죠. 그때는 정말로 어떤 길이라는 형태를 이렇게 놔두고 거기에다가 어떠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넣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파괴해 놓고 싶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지금같이 놓여있는 길이 아니라 전혀 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그리게 됐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을 길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랬듯이 좋을 때, 슬플 때, 행복할 때, 외로울 때 사는 여정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소나무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소나무를 보니까 소나무 가지의 힘, 가지가 이렇게 막 휘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에 완전히 매력이 되어가지고 소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힘에 빠져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던 작품 중에 하나, 이런 소나무들이 이렇게 휘어나가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상당히 몇 년 동안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 어떤 그런 힘을 찾아서, 좋은 소나무를 찾아서 전국 관광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참 보니까 정말 좋은 소나무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인간의 힘과 자연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소나무 힘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떤 추상화의 그림을 잘 그린다 하더라도 자연이 만들어 놓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문양이라든가 그냥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구나. 역시 자연의 힘은 대단하다. 라는 걸 많이 느껴서 소나무에 푹 빠져서 그림을 그렸던 그런 시집계의 어떤 작품 같습니다. 이것은 그 소재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어떤 휨, 이렇게 휨의 형태를 그것을 뭔가 좀 이렇게 해화적으로 좀 풀어내기 위해서 그 힘을 좀 더 강조도 시켜보고 그것을 그 생략도 해보고 해서 만든 그 작품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분들은 그 소나무 어떤 힘을 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을 그린 것이고, 자연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보니까 생명 줄기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생명의 길. 어떤 하나의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가 있을까, 이렇게 가지. 하찮은 가지 하나에서 이렇게 풀이 어떤 이파리가 나고 그 이파리 때문에 그 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죽지 않고 형성되어 있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게 돼가지고 이거 참 정말로 자연의 신비다 해서 이 나무 어떤 그 줄기 그것을 이제 가지고 길의 형태, 그 나무의 길, 자연의 길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상당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많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한 5, 6년을 이렇게 작품을 거의 못 오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작품을 보면은 물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뭔가 이렇게 토속적이고 뭔가 이렇게 된장국물 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한다고 표현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우울했어요. 이렇게 그림 자체가 좀 침울했고 어두웠고 그러다가 아프고 나서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좀 활력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데 그림도 그냥 그런 어떤 묵은 때 같은 그런 것보다는 그걸 그냥 걷어차고 뭔가 희망적이고 뭔가를 이렇게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좀 밝은 색깔을 이렇게 한번 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밝은 색깔 중에서도 강렬한 이렇게 강한 색깔을 쓰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대상을 붉은색이라는 것을 놓고 일단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밝고 좀 뭔가 좀 희망적이고 좀 뭔가 또 우리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뭔가 따뜻한 것도 있고 또 뭔가 불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해서 지금 현재 붉은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고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마침 언니 소개로 유태환 선생님을 뵙게 됐어요. 그리고 개인 레슨도 해주시고 항상 그림 볼 줄 아는 눈도 키워주셨어요. 선한 영향력을 주신 유태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연사님이신데요. 그때 엄청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셨어요. 우연찮게 선생님을 사이에서 뵙게 됐는데 제가 그때부터 그림의 변화를 제가 봤다면 처음에는 좀 뭐랄까 되게 어둡게 표현을 하시고 또 어느 때 봤을 때는 엄청 밝아지시고 또 어느 날에는 또 이렇게 톤이 또 어두워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의 삶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돌아와서 보니 선생님 그림이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이렇게 연세가 드셔도 되게 열정적이시고 그림에 대한 게 그렇게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